안녕하세요. 네, 11월 23일 오늘 부동산 뉴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전세 보릿고개라는 말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전세 보릿고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조금 좀 두려워 보이죠? 우리가 지금 11월 19일 날 나온 대책이 무엇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이나 4인 가구들이 이사할 수 있는 전세 물량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11, 19 전세 대책을 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대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뭐 호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SH나 LH가 매입 임대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세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죠? 아파트죠. 아파트를 지금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저 임대차 3법 때문에 아파트 물량은 지금 전세 물량은 없고 또 있는 아파트 전세들도 지금 보증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많이들 괴로워하고 계시죠. 특히 뭐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6명 정도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집을 보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6명 정도 줄 서서 이 시간대만 와라. 이렇게 했던 사진이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이 없는 것은 사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없는 거죠. 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느냐? 그것은 이제 재건축이란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이 싸그리 사라진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2025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정부에서는 2025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2025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할지도 정말 불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자 2012년 사전 청약을 받은 하남 가밀지구는 7년이 지난해야 본 청약이 진행됐다. 자, 7년이 걸렸죠. 그리고 당초 목표로 했던 2025년 입주도 사실상 불가능한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제 토지보상 들어가고, 토지보상도 지금 아직 안 했죠. 토지보상 들어가고, 땅 파고 이제 짓는 거죠. 이제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데, 사전 청약을 받아서 당첨되신 분들은 사실 희망 고문 받는 거예요. 7년 지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2030년 정도, 2030년 정도에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공급인데, 공급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신규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상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질 좋은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바라고 이게 정부와 지금 국민 사이에 줄다리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기사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제 말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파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냐, 버려라. 그리고 여인숙에서도 산다. 기름 붓는 여권.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특히 김어준 씨께서는 여인숙에서도 산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여인숙에서 1, 2년 사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굉장히 저금리죠.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통은 다들 거의 아파트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가시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여인숙에서 신혼을 생활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옛날 사고방식에 지금 사로잡히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주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혼인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출산율이라든지 혼인율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자,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파트 어디 살고 계시냐면, 그는 지금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전용 84면은 30평대인데,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1월 19일 부동산 전세 대출이 나온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대조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대조동에 매입 임대주택을 방문했다는 거죠. LH가 사들였던 이게는 보증금 1000에 월세 75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특히 보증금 1억에 월세 31만 원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곳을 방문해서 굉장히 협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협족해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매달리냐, 우리가 정부에서 다세대라든지 빌라 같은 거를 질 좋게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할 테니 잠깐 참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정부가 말하고 있는 거를 얼마나 과연 믿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소부화도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맨날 늑대가 온다고 말하다가 결국 늑대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런 건 같은 거죠. 잘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도 없어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은 이제 정부의 말은 믿지 않고 부동산은 매입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집값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이분들은 저는 되게 엑스맨 같아요. 엑스맨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정부 믿고 이렇게 집을 안 샀더니 또 새로운 신조어가 생성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말 아시죠? 벼락부자라는 말. 벼락부자는 갑자기 로또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100억대 부자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비트코인으로. 이런 분이 이제 벼락부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웃기게도 벼락거지라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벼락거지가 무엇이냐? 아니 나는 진짜 착실하게 살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일도 하고 아직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기다려 봐라. 우리가 집값을 잡아줄 테니까 사지 말고 좀 패닉바잉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이제 와서 이제 집 살려고 보니까 이미 집값은 다 올라 있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고 그래서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자, 벼락거지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일개미파입니다. 일개미파가 제일 불쌍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적금을 엄청 열심히 든 거죠. 저금리 시기에. 이렇게 저금리 시기에 예적금을 더 들면 그냥 똔똔입니다. 똔똔인데, 이렇게 집값은 계속 이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통화 가치는 이제 떨어지면서 예적금을 이제 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자를 이제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금리가 정기예금이 0.75, 정기 적금계는 1.1%, 1.2%, 그런데, 그렇게 돼서, 과연 근로소득을 모아서 자산의 상승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불과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0억 원 육박하죠. 3년 만에 4억 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3년 만에 4억 원이면 1억 3천씩은 우리가 매년 벌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에 1억 3천 벌려면 진짜 생활비 하나도 안 쓰고 다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에는 타이밍파입니다. 타이밍파. 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눈치도 보고 시장의 눈치도 살살 본 거죠. 3, 4인 가구의 이제 청약 가치가 50점대면 이제 노려볼 만은 했어요. 한 4, 5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청약을 계속 지원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약에 계속 목숨을 거시는 거죠. 청약에. 왜냐면 청약으로 하면 이제 그 분양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거가 당첨만 돼도 로또니까 여기에 계속 매달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과천 지식정보학원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된 점수가 70점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부양가족도 있어야 되고 뭐 무주택 기간이 거의 15년씩 넘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당첨된다고 해도 과연 물론 기쁠 것 같긴 한데요. 그 시간은 누구한테 보상받을까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벼락거지라는 말도 또 생겼습니다. 참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거죠. 신조어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자,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러한 부동산 기사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용대출을 제한한다는 거, 정부의 정책을 미리라도 조금 알자 이건 거죠. 지금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벌써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게 정책 중에 하나예요. 정부에서는 이미 경고를 계속 때렸고요. 3개월 전부터 뉴스 기사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신용대출이 너무 과다하다, 신용대출이 과열 양상에 있다,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신 분들은 물론 생업이 바쁘셨겠죠. 지나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통수를 땅 맞으신 거죠. 이제 신용대출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말은 사실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에서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1억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집을 산다면 이거 다 회수 들어간다는 그런 신용대출 규제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신용대출을 이렇게 고소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저소득자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할까요? 은행들은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가뜩이나마 지금 은행들이 정부의 이렇게 눈의 가시로 여겨지는데 그런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진짜 곧대로 그 말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더 규제를 한단 말이죠. 정부가 시켰던 것보다 더 뭐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8천만 원이라 해도 연소득 5천만 원부터 규제한다거나 은행 내부에서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은행이 이런 리스크 비만 피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자, 여기서 좋은 말씀이 신용에 따라 대출을 더 많이 내준 금융상실에 대한 규제까지 나누면서 연끌 투자를 막겠다는 거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당국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은행이 과연 이 말을 안 따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 이런 신용대출을 규제한다는 내용도 사실 3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대응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를 땅 때리면 이미 은행에서는 그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이제 눈치를 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뒤통수는 맞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